한국 오라는데 나는 절대 안 간다. 왜?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바로 유턴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짓잖아요. 짓지 말고 국내에 들어와서 지으라는 거예요. 예, 그게 한국이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해외 기업이, 국내 기업이 해외 공장을 짓는 것을 계속 강행하는 것이 난 절대 한국에 안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국내 복귀 기업, 이게 처참한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2014년부터 해외 기업의 국내 공장,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요. 예,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2014년 첫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을 국내로 유치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15건이 들어왔습니다. 15건. 예. 쉽게 말하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안 들어온다는 거죠. 2015년엔 2건밖에 안 됩니다. 예. 진짜 작잖아요. 2016년엔 10건이나 됐어요. 그나마 조금 늘어났죠. 조금 늘어났습니다. 예, 조금 늘어났어요. 늘어나봤자 이게 뭐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조금 찔끔찔끔 늘어났습니다. 예,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참 많이 안 늘어나는구나. 국내 기업들이 이게 해외 공장을 국내에 짓는다, 이렇게 안 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예, 심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에 조금 늘었어요. 예, 조금 늘었는데 그게 겨우 8개입니다. 8개. 8개예요. 그러니까 뭐 늘어난 게 없다고 봐야죠. 예, 진짜요. 늘어난 게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2021년에 여러분 좀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26건입니다. 진짜 적죠. 예, 2022년에는 오히려 그것도 또 줄었어요. 24건으로. 그런데 여러분 미국 한번 보실래요? 미국 보면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세요. 미국은 2014년에 미국 내 복귀 기업이 340개였습니다. 2016년에 267개로 낮아졌으나 2017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엄청납니다. 2017년엔 624개가 늘었고요. 예, 이게 2019년 1000개가 넘었습니다. 1100개가 됐고요. 2020년엔 1484개, 2021년엔 1844개까지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죠? 미국이 이렇게까지 늘어난 데는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엄청 줬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리쇼링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8%에서 28%로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유통기업이 공장을 이전한다 그러면 이전 비용의 20%를 정부가 대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 최고세를 21%까지 낮췄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OEM 방식 있죠.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량에 대해서도 국내로 돌렸을 때는 리쇼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면 공장 이전비도 20% 낮춰주지. 법인세도 38%였던 게 28%로 그리고 21%로 낮춰주지. 이거는 기회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너도 나도 미국 기업들은 국내로 복귀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반면에 우리 기업들은요,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나가기 시작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2017년에
3,646개의 해외 신설법인이 만들어졌습니다. 2018년에는 3,369개고요. 예, 2019년에는 3,854개나 됩니다. 3,854개. 이 정도로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적폐시해버리는 바람에 해외 신설법인들이 엄청나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2020년은 2,317개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줄어들었고요. 2021년에 2,238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줄어든 것도 말입니다. 그냥 2020년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되고요. 2022년에 오히려 늘었습니다. 2,400으로 늘었습니다. 2,456개. 2022년에. 윤석열 정부가 태동을 했는데도 해외 신설법인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뭐 낮춰준다고 합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지금까지 7년 동안 감면해 줬던 것을 10년 감면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년 동안 감면해 주겠다. 예. 게다가 말입니다. 법인세도 25%에서 24%로 낮췄죠. 그런데도 말입니다. 안 들어와요. 해외 신설법인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좋지 않은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럴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얼마나 적폐시했는지 다들 봤거든요. 오죽했으면 해외 유보금이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 버는 거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던 게 1,000억 달러가 넘었을 정도잖아요. 갖고 들어오면 다 뺏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는 윤석열 정부는 뭐 친기업 정책을 편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나면 그 다음 정부는 또 어떤 정부가 들어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은 기업들에게 있는 거예요.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개혁 정책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더뎌요. 뭐 할 거는 같은데 굉장히 더딥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예, 국내 복귀를 막는 규제 해제가 안 되거든요. 노동 규제만 하더라도 가장 심각하다. 이거. 노동 규제. 대한민국에 사람 못해. 근로시간 주 52시간제도 문제지만 최저임금대로 높죠. 게다가 노사 관계가 적대시돼 있어요.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그죠? 노사 관계가 적대시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기업에서 이게 사측과 노측이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조장이 돼 있다는 게 안 들을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29.4%가 안 들어오겠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이게 29.4%가 노동규제가 가장 문제다.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 세제도 문제다. 법인세. 아니 미국도 21%인데 대한민국은 왜 24%냐. 이거 해제해 줘야지 나가지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게다가 환경규제는 또 얼마나 셉니까. 지난 정부에서 시민단체들하고 이게 정치를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환경규제를 가지고 지구 흔들었습니다. 4대 강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지표 갖고 흔들었잖아요. 여기다가 화학물질 관리법이나 화학물질 평가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요. 들어와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16.7%예요. 국내 복귀를 하지 않는 규제. 1, 2, 3등만 해도 엄청나죠. 게다가 수도권엔 공장 못 짓는다. 입지 규제가 13.1%고요. 안전보건 규제도 3.5%고요. 지자체 규제. 이거는 뭐 인허가 심의 장난 아니거든요. 이것도 4.9%예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 국내로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대기업들이 쭉쭉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 들어오잖아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예, 기업 규제 중에 말입니다. 갈라파고스 규제가 천지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끝간데까지 규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고요. 그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 시장엔 굉장히 큰 위험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합니다. 저는 제발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들이 뭘 원하는지 지금 말입니다. 기업에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요. 그 어느 때보다 친기업적인 정책을 쓴다면 재빠르게 규제 해제를 해줘야 되는 것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경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건데요.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그런 정책이 없는 한 아마 우리 경제가 회복하기가 진짜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부가 아주 현장 중심으로 경제를 반드시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